라고 놓았을 때 제시문에 문단들이 가령 한 4개 정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4개 정도가 있다. 그랬을 때 내용 일치를 뽑아내는 경우에 거의 독서 문제에서 내용 일치에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이고 핵심이죠. 자, 그런데 선택지가 윗글에서 언급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지는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당연히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주성분 중심으로 키워드를 삼아가지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주성분을 찾아라 라고 할 경우에 글을 읽어가면서 위에서 주성분이 무엇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기는 힘들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 일치 문제를 풀어낼 때 몇 가지 키워드들을 설정하고 가자.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읽을 때 말이야, 이런 것들을 꼭 먼저 체크를 합니다. 첫 문단에서는 당연히 글에서는 반복이 가장 많이 되는 말을 찾아서 체크하는 건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이죠. 1문단에서 보시게 될 경우에는 반복이 되는 말 내지는 개념 정의가 일어나는 것들이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말은 무조건 표시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끼리 이제 약속을 정하는 것들이야. 어떤 것들에다가 반드시 표시를 하는가? 자, 사람 이름 나오는 경우에, 즉 인명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호로 표시를 하십니다. 물론 반복적인 말에다가는 동그라미 별표를 하거나 인명이 나오는 말에다가는 네모를 한다거나 동일한 기호로 표시를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금방금방 도형 가지고 되찾아 들어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인명에서 아인슈타인이다 이런 게 나왔다 라고 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앞으로는 선택지건 제시문이건 간에 네모에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습관을 들여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연히 시기 구분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에다가 표시를 하십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19세기가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조선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거나 신라가 어쩌고 저쩌고 오리엔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기 구분을 할 수 있는 말들에도 반드시 체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름모를 친다거나 아니면 마름모 복잡하면 역삼각형을 친다거나 본인만의 기호로 동일하게 이제 항상 정해놓는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잘 보이는 것들에다가 조금 체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것들에 시각적 효과를 노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를 나눠보도록 했을 때 이건 그냥 그야말로 눈에 잘 띄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인데, 자, 시각적으로 잘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장 부호와 관련된 것들. 자, 예를 들자 그러면 우리 눈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주 나오고 있는 문장 부호들은 작은 따옴표입니다. 그쵸? 선택지에서도 작은 따옴표가 나오기도 하고 문제, 즉 발문에서도 작은 따옴표가 나오기도 하고 혹은 큰 따옴표로 묶여 있다거나 아니면 말 줄임표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 혹은 줄표로 설명이 되어 있다거나 가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글 안에서 우리가 위치 파악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단 말이야. 그래서 문장 부호들 같은 경우는 눈여겨본다거나 아니면 한글 사이에서 숫자가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외국어, 특히나 영어가 가장 많죠. 영어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키워드를 삼아가지고 체크를 해둔단 말이야. 숫자 같은 것들은 우리가 굳이 체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서 제시문에서 숫자가 나올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되는 것들인데 구체적 수치를 통해 가지고 신뢰성을 높인다거나 설득력을 높이는 내용들에서 상당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런 몇 가지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두는 거야. 이 키워드들도 너무 많을 경우에는 머리가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정도에 있는 몇 가지만 설정을 해두고 문장 부호를 동일하게 다 맞춥니다. 자, 여기에 있는 시각적 효과를 노린다라고 되어 있는 문장 부호나 숫자나 외국어는 따로 그렇게 많이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니까. 자, 그런데 반복되는 화제나 중심 제재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별표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 이름엔 네모의 별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기 구분에는 역삼각형을 한다거나 자, 이 정도에다가는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선택지건 제시문이건 다 동일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를 만약에 저기에서 접근했다고 생각해 보자고.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의 형태가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되겠지. 문제가 그냥 먼저 읽어봤을 때 문제가 내용일치를 묻고 있는 문제구나 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읽어나가시다가 반복되네, 화제네, 혹은 개념 정의가 되네 여기다가 표시하시고 자, 그 다음 2번 쭉 읽어내려가시다가 만약에 여기서 시기 구분이 있었다 그러면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쭉 읽어내려가다가 숫자가 많이 있더라 혹은 영어가 많더라 이런 것들에다가는 그냥 이쪽에 따로 숫자가 많았다 혹은 많이 이런 것들은 표시 안 해놔도 금방 눈에 띈단 말이야. 혹은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더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잘 체크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 선택지로 돌아왔습니다. 선택지로 돌아왔는데 여기에다 보다 보니까 사람 이름이 여기 있더라. 만약에 여기 아인슈타인이 있어서 네모치고 읽었었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선택지에서 보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나왔어. 네모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보다 보니까 시기 구분이 있더라. 표시를 해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장 부호가 있더라. 여기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머리에 놓고 습관적으로 말이야 동일한 문장 부호로 내리는 연습을 하다가 보면 이게 글자를 읽어가지고 그 위치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도형 맞춰가지고 그 자리로 간단 말이야. 이 연습이 가장 기본적으로 되셔야 됩니다. 자, 천이야 이거 뒤로 줘.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가 샘플로 나와 있는 1번 문제 같은 경우가 걷다가 집어넣어 놓은 건데 한번 볼게. 1번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이 1번이죠. 자, 근데 선택지들에다가 몇 개 밑줄을 쳐서 와 있는데 말이죠. 1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회화의 전통은 문인화에서 비롯되었다. 이건 빠져 있는데 주성분만 가지고 보는 문장이라서 빼놓은 거야. 자, 2번 선택지 한번 볼게. 2번 선택지가 그냥 모필에다가 밑줄 돼 있거든. 자, 모필을 키워드로 삼았던 이유는 말이죠. 이번에 모필이 키워드가 됐던 이유는 1문단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1문단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로 삼았던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선택지 보도록 할까? 3번 선택지에는 당연히 작은 따옴표가 묶여져 있는 수렵도, 즉 문장 부호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3번 선택지를 키워드로 선택한 부분이 돼버리죠. 그 다음 4번에는 보시게 되면 왜 내가 여기다가 키워드를 명나라 말기로 4번을 잡아놨을까? 나영아, 왜 명나라 말기를 삼은 건데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서 키워드가 된 거야? 이거는 시기 구분과 관련되어 있는 선택지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5번에 되어 있는 것은 왜 밑줄 돼 있을까? 지, 필, 묵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이거는 왜 키워드가 된 건데? 왜? 뭐 카메라 의식하는 거야? 소들아? 자, 뭐 때문인데? 문장 부호 때문이잖아. 중간에 끼어있는 점점 찍혀있는 요거 때문에 키워드가 됐단 말이야. 자, 그럼 각 문단별로 돌아가서 보시면 제시문 안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통해 가지고 같은 위치에 같이 돌아간다. 그래서 그 대목을 뒤져보는 방법으로 내용일치를 해결하셔야 되는 게 내용일치 문제의 첫 번째 해결 전략입니다. 자, 앞으로 말이야 몇 가지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정해두고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키워드들을 계속 추가하는 것들입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일치 문제를 조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삼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페이지 볼게.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와봤더니 말이야 이번 주제일치 문제 이제부터 우리가 예전에 프린트 가지고 했던 내용 이제 복습하는 내용들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 자, 주제일치 유형이 두 번째
자, 이 주제일치라는 게 글 전체의 주제일치로 갈 수도 있고 문단 핵심도 각 문단의 주제로 놓아서 그냥 같은 내용으로 넣어놨단 말이야.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 2페이지의 1번 문제가 먼저 유형 A로 놓였을 때 문단별 주제 찾기입니다. 자, 근데 이 문단 주제 찾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별로 전략이랄 게 많이 없습니다. 어떤 원리로 접근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푼다라기보다는 거의 이건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자, 이게 왜 보너스 문제가 되는데 가게 될 경우에 선택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1번 하고 나서 쭉 나오고, 그쵸? 2번 하고 나서 문제에서 보듯이 나 문단의 핵심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자,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대부분 문제 형태가 우리가 예문 문제 예전에 한번 다 드린 거 찾아보시게 되면 이 문단의 주제로 옳은 것을 찾아라의 문제 형태가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엔, 그치? 적절하지 않은의 형태로 문제가 대부분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 문단의 주제나 혹은 이게 서술 방식 문제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엔 글의 내용을 80% 이상 정보를 주고 출발한다고. 그쵸? 그래서 다만 이거는 글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보조 자료로 쓰라고 말씀드려서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지. 독해를 할 때 1번 선택지 확인하고 바로 가 문단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 문단 독해로 가고 그러면서 그때그때 선택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만 하라고 말씀드렸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중간에 만약에 이게 답이더라. 2번의 핵심과 나의 문단 내용이 맞지 않더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확연하게 3, 4, 5번이 맞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3번 읽고 다문단, 라문단, 마문단 이런 식으로 얽어가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만 이건 잘 따라가도록 하시면 결국에는 글 이해하는데 보조적 자료로 쓴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주제 찾기 문제도 그렇고 이게 서술 방식 문제에서도 이런 게 있다고. 글의 서술 방식 문제에서도 각 문단별로 논지전개 방식이나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것 역시 이렇게 순서를 얽어가면서 읽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로 나와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주제일치 B입니다. 이거는 글 전체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제시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시문이 이렇게 또 4가지가 있다. 4문단이 있다. 이렇게 놓았을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전에 내용 일치할 때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첫 문단에서는 개념 정의가 나와 있다거나 반복되는 말들을 통해서 화제 찾기가 주된 일이잖아. 그쵸? 그런데 주제는 대부분이 주제, 주장, 결론 이런 것들은 거의 끝부분에 있다 그랬다고. 그쵸?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제 찾기 문제에서 글 전체 주제 글 전체 주제를 찾는 경우에 어디부터 뒤진다? 가장 마지막 문단에 큰 비중을 두고 뒤지는 겁니다. 이게 1순위가 돼야 된다고. 그쵸? 여기 안에서 주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제와 화제가 매치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첫 문단입니다. 첫 문단에서 특히나 그 마지막 문장일 확률이 가장 높죠. 이쪽에서 화제 뽑아내서 두 개를 결합해서 주제가 나오는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야, 주제 찾기에서는. 그쵸? 그런데 이것만 해도 흐름이 잘 안 드러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그럴 경우에는 가운데 끼어있는 문단들의 각 문단들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들만 결합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될 경우에 대부분의 주제 문제는 다 해결이 돼버린단 말이지. 자, 그런데 주제일치 문제, 글 전체의 주제일치 문제는
껍데기가 약간 다르다고 이 글의 주제를 찾으시오가 아니라 논지가 어떠냐, 필자의 주장이 어떠냐, 혹은 제목 정하기 이런 식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문제 구경을 한번 해보자고. 먼저 주제일치 B라고 되어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2번이죠. 윗글에 글쓴이가 다룬 핵심 문제. 자, 핵심 문제에다가 동그라미만 쳐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 뒷장 넘어가 봅시다. 뒷장 넘어가서 3페이지 보자. 뒷장 3페이지. 3페이지 왔더니 말이야. 윗글을 신문에 싣고자 한다 되어 있고 나서 표제와 부제에다가 동그라미 칩시다. 3페이지에 3번 문제. 표제와 부제 동그라미. 자, 다만 하나. 자, 주제일치 문제 글 전체에서는 지금까지 2개 봤는데 핵심 문제로 알맞은 것. 그 다음 2번째 표제와 부제 정하기. 그쵸? 혹은 강연 제목 정하기 형태로 나오기도 하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표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해결이 된다고.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 특히나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들이 표제로 가야 된다고. 그쵸? 그런데 부제로 들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세부 아니라고.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부제 같은 경우에는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제외한 가운데 문단들을 가지고 부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표제와 부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게 되면 가장 원시적인 문제 아니야. 핵심적인 주장은 핵심 주장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문제 5번까지도 마찬가지야. 윗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제에다가 그냥 동그라미. 원시적이잖아. 문제 자체가. 이런 경우에는 대놓고 끝으로 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냥 샘플로 드렸던 문제에서는 그래서 아예 가운데 문단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한 번씩 다 풀어봤던 문제들인데 근거는 전부 다 마지막 문단 쪽이나 첫 문단 결합해서 뽑아냈던 문제들이니까 쓸데없어서 가운데 문단을 다 지워놨고 말이야.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 다시 한번 훑어만 보도록 하시고 답 체크해가지고 거꾸로 한번 확인만 계속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뒤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서술 방식 문제죠. 자, 서술 방식 문제로 왔습니다. 자, 논지 전개 방식, 서술 방식 이렇게 간다고. 글의 흐름에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논지 전개 방식으로 불리기도 하고 설명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건 간에 전체적인 흐름 내에서 글쓴이가 이 주장이나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 찾기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물론 문항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옳은 것 하나 찾는 것인지 여러 개를 찾는 것인지는 확인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서술 방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거 없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들입니다. 각 문단에 펼쳐져 있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훑어보면 대부분의 서술 방식 문제들이 걸리게 된다고. 자,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서술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뭐 예시라든지 대조라든지 아니면 통시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용어들 정리해 두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따로 안에 있는 내용들, 즉 이렇게 문단이 쪼개져 있을 때 가운데 끼어있는 내용들에 굳이 집착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서술 방식 문제는 거의 대부분 처음과 끝 문장들로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 한번 나중에 다시 해보시면 될 테고 말이야. 이 서술 방식 문제에서는 앞에 봤었던 주제일치 문제에서 문단 주제 찾기 문제처럼 1번 가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형태로 나왔을 경우에는 순서만 조금 유념해서 본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샘플로 1번, 2번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한번 해봤던 것들 각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들을 남겨둔 것들이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가지고 직접 매치를 시켜보십시오. 자, 뒤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보기 유형 A와 보기 유형 B로 나와 있는 것들인데 자, 여러분들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정보 끌고 오는 보기 문제 가장 쉬운 거 아닙니까 이게?
자, 일단 A와 B로 나누어 놨단 말이야, 보기 유형을. 먼저 A로 보도록 하는데 뭐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1번, 2번,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제시문들 다 빼놓은 것들이죠. 그렇죠? 제시문은 아예 싹 다 빼놓고 문항만 들어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인데 출발점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보기 유형에서는. 자, 근데 지금 1번에서 3번 나와 있는 7페이지 문항들은 보기의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윗글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윗글에다가 적용하는 경우가 지금 보기 유형 A로 나와 있는 문제들이잖아. 자, 그랬을 때 제시문이 빠져 있는 이유는 뭔데? 이거는 딴 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의 핵심어들에 집중하는 것이죠. 제시문과 연관되는 내용은 거의 없단 말이야. 제시문 없이 거의 풀어지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제시문 없이 문제들만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네. 만에 하나 요 정도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보기의 입장에서 말이야, 보기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고 보기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다고 치자고. 그랬을 경우에 보기의 입장을 바탕으로 윗글을 비판하라 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이렇게 돼야 되네. 동그라미가 즉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없다고 비판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부정적으로 여기는 게 나와 있다면 윗글은 세모가 있다고 비판을 해야 되는 형태인 거지. 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말이야, 보기 문제, 출발점이 보기인 A 형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기의 핵심어가 선택지에는 꼭 나와 있어야 됩니다. 두루뭉실한 말로 말이야 돌려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보기 출발점 가지는 것은 핵심어가 동일하게 반드시 내려와 있어야 돼. 얼토당토하게 추상적인 말로 돌려서 나오지 않는다고, 보기에서 출발하는 거는. 자, 그런데 얘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는 굉장히 쉬운 거라고. 다만 얘가 문제가 되지. 보기 유형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 B로 잡혀있는 얘가 좀 문제적인 거지. 왜냐하면 출발점이 보기가 아니라 윗글이기 때문에 그런데 윗글의 입장을 바탕으로 보기에다가 비판하거나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문제적이라고. 자, 그런데 말이야, 이게 왜 문제적인데? 윗글의 어디에서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이것도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온다. 선택지를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선택지가 1번부터 이렇게 5번까지 있다고 치자고. 자, 그리고 보기의 내용이 이렇다고 쳐보자고. 보기의 내용이 만약에 철수의 성격에 관련된 것을 설명하는 보기였다고 쳐보고, 사례라고 쳐보자고. 근데 철수의 성격이 좋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보기였고, 그 예문 속에서 철수와 영희와의 관계가 뭐 어쩌고 쭉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럴 거라. 자,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보기 선택지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선택지 이렇게 구성된다고. 철수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나서 윗글의 입장이 선택지에 서술되기 시작합니다. 철수가 윗글에 따르면 어떠하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2번도 보기의 입장을 쭉 나타낸 다음에 철수와 영희가 만났던 것은 윗글에 따르면 어떠어떠한 현상이다. 즉 왼쪽에는 말이야 보기에 있었던 사례들이 중심적으로 쭉 배치가 돼. 그쵸? 그 다음 오른쪽에는 윗글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된다고.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착각을 많이 하는 것들은 이 사례와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이 이렇게 관계가 일치하는가에 집중을 많이 한다고. 적용 문제다 보니까. 윗글의 입장과 보기의 사례가 매치가 제대로 되는가 하는 관계성에 집중하는데, 직접 우리가 답을 여러 가지를 체크해두고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문제의 답은 이 둘의 관계에서 나오고 있지 않죠. 이 둘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윗글의 내용일치, 이 내용일치 문제에서 틀려버리게 됩니다.
상당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이야, 우리가 이 둘의 관계, 보기와 오른쪽에 있는 윗글의 견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1차적으로는 없다고. 대부분의 것들은 윗글의 내용 일치와 맞지 않아서 답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보기가 윗글에서 보기에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를 받았을 때에는 선택지에서 윗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뽑아내시고, 즉 보기를 걸러내란 얘기죠. 다 표시한 다음에 내용일치 문제로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내용일치가 안 맞는 게 다행히 나오게 되면 그게 답이 돼버리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결이 됐고, 간혹 가다가 안 맞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머지 한 10%가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 정말 매치가 안 되는 것들이 답이 되는 경우가 한 10% 정도 있는 거였지. 그래서 1차적으로는 효율성 측면에서 내용 일치로 먼저 다 해결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보기 유형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뒤로 가보도록 할게. 제일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심화학습과 비판적 의문 유형입니다. 자, 마지막 유형인데, 이것도 답을 가지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심화학습과 비판적 의문 유형. 자, 문제 일단 구경 먼저 해보자고. 문제가 9페이지와 10페이지 이렇게 쭉 이렇게 섞어놨는데 한번 봐봐. 9페이지에 윗글을 읽고 심화학습 동그라미, 추가학습해야 되는 것들이지. 심화학습 동그라미, 이것을 위해 구상한 과제로 적절한 형태. 그 다음 오른쪽 봐도 2번 심화학습 동그라미 한번 쳐보도록 하시고, 3번 문제 비판적 의문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도록 할게. 그 다음 오른쪽에도 심화학습 동그라미가 되어야 하는 것들인데, 자, 일단은 말이야, 요것들은 답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한번 구경하자고. 즉, 무엇이 잘못된 의문이고 잘못된 학습의 형태인데, 이 답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말이야, 잘못된 심화학습은 또 이것도 상당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일단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이미 언급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심화학습을 하자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의문을 가진다거나 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거지. 제시문에서 말이야, 이렇게 써놓자고, 영희의 나이가 100살이다 라고 써있다고. 그랬을 때 이미 언급되어 있는데 비판적 의문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추가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영희의 나이에 대해서 조사해 보아야겠어. 내지는 영희의 나이가 얼마인지 알아보아야겠어. 이런 것들은 이미 윗글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다시 언급한다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가장 대표적인, 즉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심화학습을 하자라고 해서 잘못된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이게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1번 문제에서 기억과 보기에 있는 기억, 보기에 있는 기억과 보기에 있는 니은 같은 경우, 이 두 개가 잘못된 학습들이야. 그런데 이게 답이 됐던 이유가 사문단 안에서 이 정보들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수입 관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자동차 수출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내용 일치 문제로 답을 찾아내셔야 되는 것들이겠죠. 자, 2번 오른쪽에 있는 2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답 1번이었는데 1번의 내용이 바로 첫 줄에 있습니다. 문단 일부만 떼놨지만 첫 줄에 언급됐는데 다시 되묻고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답이 안 되는 경우야. 자, 그런데 나머지 그러면 어떤 것들이 형태가 또 잘못된 심화학습이 있는데, 중심 내용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경우, 즉 화제가 아니라 화제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인 보조적인 제재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경우가 나머지 빈도로 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식이냐 그러면 연습 문제 3번 그냥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답은 2번인데 말이야. 지금 여기에 있는 3번부터 5번까지는 선택지 3번에서 5번까지는 전부 다 윗글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인 거야. 그리고 1번 선택지가 여기에 있는 중심 내용이 아닌 주변적인 의미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 잘못된 비판 혹은 심화 학습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답 뽑아낼 때는 대부분이 이쪽에서 많이 걸린다. 이미 언급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의문을 갖는다. 라는 것들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있는 문제 역시 글에 있는 제시문에서 일부 문단만 떼다 놨는데 정답과 매치시켜보라고 떼다 놓은 겁니다. 답에 있는 내용은 이미 이 문단에 다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독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일단 전부 다 총정리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책 꺼내가지고 답 체크 다 한 뒤에 싹 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푸실 때 계속 연습하고 적용하시고 다음 단계로 몇 가지 팁을 더 드리면서 심화학습을 합니다. 이게 한 2-4달 정도 바짝 연습하셔야 돼. 자, 까지 오늘 진행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학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